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수세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감당할 비용이 자칫 너무 커질 수 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 오만 협상을 보면 사실상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장에 중요한 단서가 빠져 있다 봅니다. 빠진 단서는 이겁니다. 미국이 말하는 공격은 전면전이 아니라 목표를 좁힌 제한 타격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 보는지 짚어보고 관련 자산군들의 영향도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몇 가지 파트로 나눠 설명해 보도록 하죠. 1. 미국이 왜 지금 당장은 이란을 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팩트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보도들을 종합하면 긴장은 완화가 아니라 재배치 단계입니다. 현재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공격하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항모 전단을 전개하며 옵션을 넓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오만에서 핵 관련 간접 협상을 재개했지만 협상과 별개로 미국은 이란산 원유 그리고 관련 제품의 불법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겨냥해 이란의 섀도우 플릿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러프한 옵션도 함께 행사하고 있죠. 즉 평화 모드가 아니라 협상, 압박, 군사 옵션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은 단지 협상 카드만 보고 나머지 두 개 옵션이 이제 약화됐다는 착각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기 어렵다는 논리가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이 안 칠 거라는 주장은 대개 네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 유가 급등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이 튀고 이것이 인플레 최저화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겠죠. 둘째, 확전 리스크. 이란은 미군 기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즉, 이 전쟁이 한번 맞고 끝나는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맹국 부담. 중동의 영내 국가들이 현재 자국 내 영공을 미국산 무기가 통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이 전쟁에 엮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내 정치 비용. 규모가 큰 전쟁은 그만큼 미국 내 정치인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여당의 피로감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논리의 문제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전면전으로 번역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전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즉, 미국이 지금 겨냥할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조건부 제한 타격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현실적인 옵션은 보통 3단 구조로 갑니다. 첫째, 신호, 항공모함 등 전력 전개, 동맹 조율, 경고성 발언. 둘째, 협상, 협상장은 열어두되 시간 끌기는 차단한다. 셋째, 제한 타격, 레드라인 위반 시 목표를 좁혀 단기 타격. 이 구조에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란을 점령하려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대의 의사결정 비용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미국이 결국 치게 되는 트리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미국이 언젠가 공격하게 되는 경로는 감정이 아니라 트리거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트리거, 협상 결렬이 아니라 협상의 소모전이 시작될 때 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건 농축의 제한을 넘어 사실상 중단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란이 용인하기 어려운 ICBM의 포기도 함께 요구하고 있죠. 핵심이 안 맞으면 협상은 시간 끌기 게임이 됩니다. 이때 미국이 택하는 통상적인 해법은 협상판은 열어두되 협상 지연의 이익을 없애는 행동인데 바로 군사적 압박입니다. 두 번째 트리거,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조가 사실상 결심 단계로 이동했다고 보일 때입니다. 이들 간 접촉이 늘면서 표적, 시기, 확전 관리 같은 실무 논의가 구체화되는 신호가 보일 때 공격 옵션은 검토해서 실행 준비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트리거, 사실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트리거인데 바로 국내 내용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입니다. 이건 과거 1998년 12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성추문 스캔들에서 시작된 탄핵 소추를 벗어나기 위해 그해 말 이라크를 갑자기 공습한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 위기로 의제 전환의 유인, 즉 외부로 화제를 전환했을 때의 이익이 극대화될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최근 트럼프의 상황이 이걸 대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유인에 대한 저의 추정입니다.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행정부가 방어하기 까다로운 이슈들이 겹쳐서 부상하고 있죠. 먼저 앱스타인 문서의 2차 공개 이슈는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이민 단속 과정의 사망 사건과 그 후 폭풍이 시위와 충돌, 체포로 이어지며
이민 정책이 다시 폭발성 의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상충, 이권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조사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조기 레임덕 그리고 탄핵 가능성과 관련하여 소위 각계전투 양상이 보이고 있죠. 이런 국내 내용이 한꺼번에 겹치면 아마 백악관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내부 이슈를 정면 돌파하기보다 이러한 초점을 외부 위기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고 명분이 명확하고 뉴스 사이클을 장악할 수 있는 제한적 타격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언론 의제를 재정렬하고 의회와 당내 균열을 대외 위협에 대한 단결로 봉합하려는 압력을 만들면서 각종 스캔들과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슈의 노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 정치가 불리할수록 이란을 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란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적으로 치게 되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공격이 현실적인지 세 가지 제한 타격 시나리오. 시장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다면 확률이 높은 건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핵미사일 능력의 병목을 치는 타격. 시설 전체를 파괴한다기보다 핵심 장비, 공급망, 지휘 통제를 끊는 방식입니다. 둘째, 헤즈볼라 같은 프록시 세력의 기습 타격 또는 혁명수비대 관련 표적 타격. 이건 적당한 공격 명분 추가와 함께 하메네이에게 메시지를 주기 좋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면전보다 관리가 쉽고 목표가 좁습니다. 셋째, 사이버 전자전 또는 해상 봉쇄. 이건 이대로 끝난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루트를 실행하기 전 함께 병행될 수 있는 옵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확전 리스크를 0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확전 리스크를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그 확전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범위로 설계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투자,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공모함, 폭격기 등 대규모 방공자산의 추가 배치나 이동. 이건 단순 주둔보다는 공격 옵션 구성에 따른 구체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자국민 대피령, 외교관 축소 같은 비전투 인력의 자국 내 복귀나 조정. 셋째, 동맹국 정상과의 사전 교감. 여기서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의 한라인 대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협상에서 다음 라운드가 잡히지 않고 협상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 다섯째, 제재가 상징이 아니라 수출이나 해운 등 실질적 차단으로 강화되는 현상. 여섯째, 호르무즈 인근에서 양국 간 선박 납포, 드론, 미사일 발사 같은 이슈 발생. 일곱째, 미국 내 메시지가 경고해서 명시적 데드라인으로 변하는 현상. 개인적으로 저는 이상 7가지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2월 6일 발령된 미 정부의 이란 내 자국민 대피령,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등 3가지 신호는 거의 잡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시장 반응. 첫째, 공격이 발생하면 1차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의 단기 변동성 급등입니다. 다만 그 지속 여부는 호르무즈 실제 차단 여부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산 관련주 상승. 그리고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 보통 이 과정에서 위험자산, 즉 주식, 암호화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 오프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초기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대표적으로 금의 상승이 되겠죠.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암호화폐는 초기의 위험자산으로 같이 하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 일부 구간에서는 자본 회피처로 단기 반등도 가능해지는데 제가 지금 이 가능성을 작지만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 비트코인이 자본 회피처로 단기 급등한 사건 때문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쉬운 가정들을 뒤바꿀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확전 같은 변수의 등장 여부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또다시 이 확전의 경로를 가격에 넣을 것이므로 이건 그때의 상황을 보며 셈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4. 결론. 이제 정리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말은 전면전을 상정하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선택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라 목표가 좁은 제한 타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앞당기는 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 협상이 소모전으로 변질되는 순간. 둘째, 영내 모종의 사건 또는 자작극 수준의 음모로
미군 피해가 현실화되는 순간. 셋째, 이스라엘, 영국 등 동맹 간의 공조가 결심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넷째, 국내 내용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화제의 전환에 따른 트럼프 측 이익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공격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떤 트리거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제한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 분석에 의하면 거의 공격은 확실시 된다는 결론이므로, 특히 최근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부분 정도는 계속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